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5번째 연사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2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 서울의 추천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곳이죠. 크리스탈 제이드의 박진우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탈 제이드 사업본부장 맡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시간 강의라 사실 오늘 주제가 직영 체인의 전략입니다. 사실 이제 그 프랜차이즈하고 직영 사업하고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가는 방식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재 프랜차이즈 모델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식 브랜드 지금 세 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다 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 캐리어를 보면 또 대부분 다 직영 사업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년간 프랜차이즈를 배우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입니다. 거기서 또 제가 공부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외식인으로서 제가 갖춰야 될 역량들을 조금 직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대부분 계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꿈꾸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사업 전략 중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느냐, 이거는 저는 철저하게 가치관의 문제고 외식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이제 직영 사업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직영 사업을 하는 이유는 크게 어떠한 그 회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가치관이 실현될까를 외식을 통해서 시장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제 관점이 프랜차이즈 업체들 보면 많이 그렇지 않지만 장단점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장점은 내 자본 없이 빠르게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또 마지막 성과에 보시면은 결국은 매출하고 수익성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냐는 조금 다른 생각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메일 유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 가치관을 고객들에게 똑같이 전파하면서 돈을 벌어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치관의 전파입니다.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수익성을 낼 수 있고 매출액을 극대화할 수 있고 빠르게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저희가 사회 대기업으로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외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직영 사업을 고집을 한다. 저희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품질에 관한 부분도 사실 이제 QSC 얘기를 많이 하죠. 품질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고집스럽게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이 표준화 이상에 대한 QSC를 고객들한테 절대적으로 전달을 못해서 프랜차이즈업이 망하거나 사양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완벽한 QSC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저희가 직영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벅스도 가맹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예, 철저하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매장이 1000개 넘게끔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었고, 저희 지금 외식은 매일 유업의 외식은 사실 매출액이 1000몇백억밖에 안 돼요. 회사 전체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포션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3천억 나중에 1조까지 매출로 중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돈 벌려고 외식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매일 유업이 가지고 가는 가치를 외식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돈이 적게 남았다고 얘기는 절대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맛이 없는 거에 대해서, 서비스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늘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저는 직영사업이 가지고 가야 되는 가치관이고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조직 문화와 그 다음에 QSC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 전개 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사업 방식입니다. 하나의 또 사업의 모델이고. 그렇지만 이제 직영 모델들도 충분하게 장점이나 매력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빕스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빕스가 한 20년 정도에 지금은 조금 매출액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한참 많이 돈을 벌 때는 한 300억, 400억 정도씩 매년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천천히 브랜드를 다져가면서 나중에 큰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저는 직원들의 조직 문화고, 이 잘 훈련된 직원들이 다시 완벽한 QSC를 적용하고 그 QSC 바탕 안에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 구조는 제 생각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가치가 조직 문화가 결국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메일유업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조직 문화 다지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를 한 3,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점주님들 많이 뵙겠지만 점주님들의 생각은 QSC나 어떤 문화보다 매출과 수익의 모든 것들이 포커싱 돼 있어요. 본부에 요구하는 것도 다른 거 없죠. 매출 올려주고 수익성을 극대화해달라는 요구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요즘의 흐름이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졌고, 그죠? 나도 회사로부터 언젠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항상 회사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구성원들을 늘 만족시켜줘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시켰던 도구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저한테 부하 직원도 만족시켜줘야 될 하나의 대상물인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식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직률입니다.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직률도 천차만별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은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조직 문화가 직영 매장에 있어서 조직 문화가 결국 외식업의 성공 전략이다라는 이 가설을 세우고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에 대한 변화, 직원들의 생각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한국 외식 시장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미래는 또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에 외식업에 있어서
성공 핵심 포인트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일유업이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CJ가 왜 직영사업을 계속 고집을 하느냐에 대한, 물론 CJ 푸드빌은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뭐 투썸 플레이스도 있었고 지금 분사가 됐지만 뚜레쥬르도 갖고 있지만 왜 직영 매장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기 이제 나와 있죠. 여기 어때 나와 있고 그죠. 데일리 호텔도 나와 있고 여기 어때는 마찬가지 이제 뭐 액티비티까지 선전을 하니까 사실 외식업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어때나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이제 편의점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외식업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그죠?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주 5일제는 좀 오래됐지만 주 5일제, 여행, 관광, 여기 어때? 물론 이런 액티비티 활동들, 관광의 활동들이 사실은 외식업하고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성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갈 건가, 그죠?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직이죠. 그러면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라고 저희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나오면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그죠? 팀워크도 이루어져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랩팅을 얘기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즐거울 수 있는 방법, 또 저도 직원들한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적이 되라, 능동적이 되라, 그죠? 일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리를 떠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표정과 래프팅을 하는 선수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죠. 그래서 항상 주도적이냐, 긍정적이냐,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회사에서 너를 만족시켜 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늘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항상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제가 직접 무기명으로. 그래서 만족도 수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뭐 얼마 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직원이 저는 그 스타벅스 커피하고 다른 브랜드 커피 못 마시게 해요. 사무실에서. 왜냐면 우리 폴바셋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무실 옆에 폴바셋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무기명으로 저한테 적었어요. 왜 다른 회사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느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내가 있는 한 절대 다른 브랜드의 커피는 용서를 못한다. 미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이제 진짜 스타벅스 커피가 먹고 싶으면 바틀에 텀블러에 담아서 두라라. 그래서 텀블러를 전 직원한테 선물을 다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원 만족도 조사는 늘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장기 근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만족도를 부여해야 될지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하가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요즘 저는 부하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제 래프팅하는 모습을 자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하지 않은 경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늘 채용 공고가 떠 있는 회사들 있죠. 자쿠리에 들어가면 그런 회사는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을 뽑는 회사가 이직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저희 그 올해 목표도 이직률 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고 본부 직원은 턴오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제가 항상 액션 플랜을 제가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외식업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긴 하지만 외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들여왔지만
현재 한국에서 21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 목표는 이제, 직영으로 100호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나중 프랜차이즈도 저도 할 거예요. 한 200~300호점, 이렇게 꿈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굉장히 외식업이 이제 치열하죠. 예, 굉장히 치열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한국에서의 고객의 트렌드나 니즈는 다른 회사보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브랜드인데, 그 크리스탈 제이드는, 싱가포르에 가보면 저희보다 못해요. 실제 본사가 있는데도. 그래서 한국 고객들은,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변화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이제 결혼식장이나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이라는 건 사양산업이에요. 산부인과 사양산업이에요. 지금 이제 1년에 태어나는 인구가 40만이 안 됩니다.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 2050년에 한국이 존재할 거냐 말 거냐도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자녀 출산율이 0.9명이에요. 인구 소멸의 상태가 오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사양산업이고 외식업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인구의 변화나 동향은 굉장히 좀 판단을 명석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죽을 거니까 많이. 그죠? 이후에 10년,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는 장래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겠죠. 실버 산업이 발달을 하겠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외식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펼쳐갈 건지도 이제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변화도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닌가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계속, 외식업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많이 발전했을 때 연평균 7% 이상씩 굉장히 계속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전체 볼륨으로 보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그죠? 치킨만 한번 볼까요? 이제 모르는 브랜드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일본보다도, 일본의 인구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음식점 수는 우리나라가 현재 훨씬 많은 상황이니까, 그만큼 굉장히 치열해졌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우리 외식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공간이 치킨집 사장님으로 거의 다 만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외식업이 굉장히 볼륨은 커져가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항상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조금만 투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외식이니까 메뉴만 하나 잘 개발하면 사업을 전개하기 또 용이하니까 누구나 다 손대는 게 외식업입니다. 그래서 볼륨은 커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예. 그렇지만 계속 외식은 성장을 할 거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성장은 조금 더뎌졌습니다. 7%대로 계속 가다가 지금은 3~4%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저희가 1990년 이전 기점으로 보면 개인형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체인 레스토랑들이, 체인업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기업 주도형 레스토랑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기업 주도형 외식업들이 성행을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체 포션을 놓고 보면 사실 한국에서는 한식이죠. 그죠? 네, 한식입니다. 한식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웨스턴도 있고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한국 시장을 외식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들은 한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지금 저희 중식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탈 제이드가 전국에 몇 개까지가 진짜 가능한 매장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프랜차이즈까지 포함해서 한 300개 정도면 완전 맥스 찍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주도하는 걸 보면 결국 한식이 주도할 거다. 한동안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들이 거의 웨스턴으로 많이 주도를 해오고 성장을 많이 해왔죠. 해외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들여왔고. 자,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결국 한식이 전체적으로 끌고 갈 거다. 하지만 과거에 패스트푸드나 패밀리 레스토랑이 외국 브랜드를 들여옴으로써 우리가 많은 학습을 통해서 외식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제공해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알 거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커피 시장, 피자 시장, 버거 시장, 뭐 패밀리 레스토랑, 치킨, 뭐 빵집, 카페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근데 뭐 물론 그 외식업에도 보면 양극화가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굉장히 안 되는 양극화 구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양극화인데 외식업에서도 현재 양극화가 극대화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할 게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맞나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 뭐 저는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저는 그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많은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죠? 임대료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 로얄티를 주고 있고 일본에 로얄티를 주고 있고 하지만 또 본사에 지급하는 대금들도 굉장히 크죠. 사실은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본사에 내는 돈,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식자재 원가 올라가고 모든 것의 문제죠. 그러면 해결책은 메뉴 판매가를 조정하거나, 그죠? 예, 최소 인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보니까 탕수육 기계도 나왔대요. 튀겨서 내는. 예, 뭐 치킨도 튀겨서 포장까지 딱 해주는 기계도 나왔고, 이렇게 이제 기계로 대체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거다. 그리고 기계가 외식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포션까지 차지할 건가? 지금 그 나온 통계를 보면 거의 50% 정도를 기계가 대체를 할 거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대응책은 또 뭔지. 하지만 외식업은 또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지금 해나가야 될 시기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저희가 외식을 하는 경쟁사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편의점, 그죠? 그 다음 백화점, 관광, 그 다음 뭐 이런 것들하고 계속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 외식 카테고리죠. 지금 피자 시장은 거의 다 죽었죠. 피자는 이제 그 돈으로 안 먹어요. 과거에 너무 많이 속았죠. 요즘에는 싼 피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자 시장은 거의 이제 몰락으로 가고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잘 되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없어요. 지금 좀 잘 되는 데가 이제 뭐 스타벅스도 굉장히 7% 이상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CAGR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뭐 3%대까지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성장이 주춤한 상황이고 치킨도 경쟁자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 또 성공하는 걸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또 성공을 하죠. 예, 좀 색다른 강자로 또 떠오르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 경쟁 시장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도전할 준비가 끝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빨리 좋은 메뉴와 서비스와 QSC로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1등하는 업체는 뭔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거는 다른 액티비티와 관광과 여행과 그냥 외식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도 외식 후에 한 범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편의점에서 엄청 많이 사 먹어요. 점심을. 왜 나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먹고 저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뭐 라면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은 하지만 이제 더뎌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10년 후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가 계속 줄어요. 인원들이. 그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은퇴를 해요. 그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외식 사업을 전개를 할 건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뭐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 네,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피자헛이 90년대 후반에 식자재 원가가 17%였어요. 그죠? 지금 17% 브랜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근무할 때 처음 시작이 한 25% 정도였어요. 네. 빕스는 제가 할 때 40%가 넘었어요. 지금도 높아요. 중식은 좀 낮아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원가 공유는 못하겠고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뭐 임대료에 대한 부담, 뭐 기타 부담, 식자재 원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인건비하고 임대료입니다. 이게 부담을 갖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선도하던 외식 기업 중에 패스트푸드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몰락의 사양산업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 쇠퇴기고 철수 시기예요. 그럼 다른 이제 신규 강자들이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구도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 생겼다가 사라지는 브랜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리빨리 진리하고 빨리빨리 급하게 트렌드가 바뀌어요. 니즈도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좀 우리가 색다르게 변모를 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인테리어 리뉴얼이 얼마 만에 이루어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10년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5년마다 인테리어 리뉴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한 3년마다 요구를 해요. 새롭게 좀 바꿔달라고. 아니면 쫓겨나니까. 이렇게 고객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식상해야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월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고객들이 주월제가 되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찾는다. 외식보다는. 그죠? 저는 주월제 전부터 외식업에 있었는데 그때는 주말에 말도 못하게 고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 한 주말에는 3천만 원을 넘었어요.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토 일요일 합치면은 그냥 6천만 원이에요, 매출이. 근데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 그렇지 않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식 쪽에서 이제 경영들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제가 제일 많이 남겼을 때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 정도까지 남겼었거든요. 지금은 3%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출 300억 하면 몇 억 남기기가 힘든 사업 구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서.
자, 그래서 이제 외식업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이 성공 포인트를 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실현이 잘 안 됩니다. 맨날 QSC 얘기해도 저희도 QSC가 많이 흔들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 뭐 상품력 뭐 말 안 하셔도 알 거고, 상품력은 뛰어나나 입지 안 좋은 데 들어가서 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폐점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9월 달에 폐점하는 매장도 있어요. 우리의 품질은 뛰어나나 사이트를 잘못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입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력 굉장히 중요하죠. QSC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고집은 절대 꺾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QSC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수익이 났니 안 났니보다 지금 현재 니네 미스테리 샤퍼 점수나 품질 점검 점수나 위생 점수나 여기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 사업 방식이 그래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력이죠. 이런 고객의 소리, 그 다음에 QSC, 그 다음에 매출과 수익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표준화 시켜주고 시스템화 시켜주고 교육시켜주는 게 또 직영에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점주님 상대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돈 어떻게 남겨줄 건데 이런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굉장히 조금 힘들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QSC나 여러 가지 조직 문화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마케팅이죠. 마케팅도 제가 마케팅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마케팅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ATL이라고 하는 4대 매체를 통해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변화를 했다. 그 지금 제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데는 사실 SNS하고 블로그하고 그저 고객들하고 유튜브하고 소통하는 채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창업박람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데요. 제 프랜차이즈 하면 이런 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성공요인이 창업박람회 와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고객들의 입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 퍼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마케팅의 흐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다. 홈페이지도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 홈페이지 구성 요건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이 갔는데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은 홈페이지를 왜 들어가요? 두 가지 아닌 거 매장 정보를 보거나 메뉴를 보거나 그죠? 근데 보면 계속 회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예요? 거기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런 고객들의 관점에서 모든 시야를 좁혀서 보는 게 가능해야 되고 이거는 직영 사업을 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잘 먹게 들어가는 사업 구조죠. 프랜차이즈 점주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쉽지가 않더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직영 사업은 이런 매력이 있죠. 또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맞죠? 저는 외식업을 종합 예술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메뉴도 우수해야 되고 서비스도 뛰어나야 되고 그죠? 메뉴의 프리젠테이션도 좋아야 되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조직 문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뭐 점포 개발부터 해서 결합된 경영학과 메뉴의 예술적인 측면과 인적 서비스의 이런 모든 것들의 결합 그죠? 그 다음 이게 뭐 메뉴만 맛있으면 되느냐 사이트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 그죠? 사이트에 대한 개발 부분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외식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업을 종합예술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렌디 비즈니스 맞죠?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죠 외식업이.
자, 그 다음에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피플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조직 문화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직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항상 직원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그죠? 뭐 면담도 자주 하고, 만족도 조사도 자주 하고, 직원들의 모든 것들이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직영에서의 매력은 프랜차이즈는 매출하고 수익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에 포커스를 둬요. 다른 매력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커나가야 되지만 직원들이 성장해서 외식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주는 게 또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들 교육 비용으로 한 5, 6천만 원을 썼어요. 네. 왜냐하면 개인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른 데 가더라도 아니면 더 좋은 회사에 남아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이 친구들이 외식업을 발전을 시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계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피플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의 성장, 직원의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목말라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모든 것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죠? 우리는 매출과 수익에 목숨 걸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만족하면 수익을 창출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면 퇴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직원 관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직영사업의 매력이 또 개인을 성장시킨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 교육이 나오죠. 저도 늘 교육을 받습니다. 회사 돈으로 받는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올해도 지금 거의 뭐 MBA부터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받는 교육까지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죠. 저희 뭐 서비스 교육, 메뉴 교육, 메뉴 개발, 그 다음에 경영학적 관점에서 교육, 리더십 교육, 감성 마케팅 교육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죠. 외식업은 철저하게 교육 산업입니다. 이거는 프랜차이즈업도 마찬가지죠. 프랜차이즈는 철저하게 교육이에요. 누구? 점주님들. 마인드 교육시키고 품질 교육시키고 서비스 교육시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뉴얼 산업인과 동시에 교육 사업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매뉴얼 또 나오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철저하게 매뉴얼합니다. 저희 직영 사업도 매뉴얼화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목표는 표준화하고 시스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표준화, 시스템화를 뛰어넘는 장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게 제 목표예요. 이제 시스템화하고 표준화시키고 매뉴얼에 의해서 서비스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메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장인이 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간에 직원들 체크합니다. 선생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거 고객들이 이제 식상이에요. 정말 와닿는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의 장인이 되고 메뉴의 장인이 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매뉴얼화를 뛰어넘는 것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해주고 고객의 가치를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업은 철저하게 조직 문화입니다. 제가 다년간 길진 않지만 외식업을 하면서 남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두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직 문화예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 시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예를 몇 가지만 들면 558 타임이라는 5시 58분 되면 모든 업무를 스톱하고 퇴근 준비를 하라. 그때는 업무 지시, 그 다음에 상반 간의 팀별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558 타임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의 관점. 그 다음에 오늘도 저희가 패밀리데이인데 패밀리데이 때는 소등하고 5시에 다 퇴근을 시킵니다. 주말을 즐겨라. 그래서 수요일날 하는데 수요일날
메일유업 전체는 수요일 날 하는데 저는 금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별로 의미 없거든요. 금요일 날 2박 3일을 충분히 즐겨라. 그래서 페널 데이를 금요일 날 합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고요. 그다음 뭐 미팅은 사전에 메일로 다 공유하고 자료 공유하고 다 읽고 짧게 하자. 그다음에 화수목은 아예 회의를 못 하게 합니다. 업무 집중의 날로. 그래서 미팅은 항상 월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에 모든 미팅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워크 스타일을 정립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을 계속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근무 시간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줄이면서 일자리를 더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뭐 연봉이 오르는데 저희는 이제 그 급여 테이블 보면 신입사원 급여들을 다 낮춥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쉬는 날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서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조직 문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리더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브랜드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게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가치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품질의 타협은 없다. 메일유업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외식도 제가 있는 그 브랜드들도 타협은 안 한다. QSC 관련해서는 절대. 이게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마케팅하고 브랜드의 차별점은 뭐예요? 브랜드 마케팅은 내가 좋다라고 고객들한테 광고하는 거죠. 그죠? 브랜딩은 뭡니까? 고객들이 우리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브랜딩이거든요. 철저하게 브랜딩 관점에서 고객들이 니네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에, 그죠? 수익과 매출보다는 조직 문화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은 1, 2억밖에 못 남기지만 나중에는 몇백억이 남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사업은 그렇게 크게 벌어들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전, 미션, 전략, 중장기 전략, 단기 전략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직원들이 움직여야 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어떤 걸 가져갈지 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뭘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해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베스트 QSC입니다. 누가 만족한 직원이 베스트 QSC를 실현해 주는 게 외식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저희 첫 번째는 저희 회장님 말씀입니다. 나 장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 똑바로 좀 해줘. 나 장사 안 하고 싶고 충분히 모기업에서 돈 많이 남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객들 가치를 실현할지 네가 좀 고민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 가치를 전달할 거냐 아니면 브랜드를 확장해서 돈을 벌 거냐 해서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QSC로 고객들한테 메일유업이 가지고 있는 QSC를 전달을 함으로써 이런 문화를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문화가 결국 우리의 매출을 가져다 줄 거다. 고객들한테 전달된 가치가 우리의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사업을 고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사업을 하는 목적, 우유를 판매하고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말 정직한 식재료를 가지고 고객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절대. 저희 전북 고창에 가면 상하농원 잘 아시죠? 예.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좋은 식자재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고객들한테 잘 가치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영 사업을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수익에 너무 포커싱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의 방향은 계속 투자를 하면서 회수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님들 그게 안 돼요. 투자는 안 합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근데 좋은 기업의 흐름이 뭐예요? 계속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죠. 회수하는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회사의 이름을 먹칠하는 이런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싶진 않다. 명성을 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희 메일리업에서 하는 외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관점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응답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 네, 지금 좀 가운데 분께서 손 가장 먼저 들어주셨는데요. 네. 네, 실례했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남다른 감자탕이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향후 계획이 직영 100개, 가맹점 이제 200개 정도 생각하신다. 예. 이런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는데 강의 주제로는 이제 좀 가맹 사업보다는 좀 직영 사업 위주로 어떤 그 가치 전달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 가맹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네.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예. 그 가맹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가맹 사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그거는 목표가 같아요.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여기 그 CEO 분들이나 경영자분들도 똑같이 그분들이 돈을 벌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게끔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저희도 그 관점은 똑같아요.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우리 본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해서 여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잘 살게끔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아마 남다른 감자탕이나 저희는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프랜차이즈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그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이쪽에도 분 계시거든요. 네, 간략한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철물 프랜차이즈 신규 사업을 이제 맡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직영 체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문화 말씀하신 그 558이나 그 네. 패밀리데이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만 가능한 그런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영점 매장들에는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로 사실상 직영 직원들이 본사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프랜차이즈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탈 제이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지 그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인데, 그죠? 첫 번째 현장도 자율휴가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사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팅해 둔 게 저희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름 휴가제 이런 거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율 휴가제를 해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하고 휴무 개수만큼 내가 언제든지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낀데이 있죠. 샌드위치 데이 날 뭐 휴가 신청하고 직원들도 여름 휴가도 가고 겨울 휴가도 가고 그래서 아예 자율 휴가제를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도 자꾸 줄여가고 있는데 백화점 매장이나 이런 데는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 법적으로 저희가 명시된 그 근로시간 외에도 조금 일찍 퇴근하게 하거나 근로시간을 짧게 근무시키거나 이런 자율적인 제도를 현재 세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무 개수는 내년에도 하나 더 늘어갈 거고 근무 시간은 하루에 1시간씩 줄여가는 제도로 지금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면 방법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상의 문제로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진우 이사님 강연이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감사 인사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입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의 맥주집 사장님이신데요. 앱 알밤을 직접 만드신 푸른밤 김진용 대표님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사업장 인사관리 사례를 강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